유난히도 더웠던 올여름. 그 무더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1200도를 넘나드는 거센 불기운이 연신 뿜어져 나온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여든 평생을 해온 일이다. 수백 수천 번을 내리치며 고집스럽게 걸어온 장인의 길. 평생 두드림을 업으로 삼고 살아온 삶이 여기에 있다. 인류는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인류 최초의 금속 발명품. 청동은 무기에서부터 각종 생활도구까지 그 쓰임새를 넓혀 현재에 이르렀다. 가장 널리, 가장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애용된 기법. 단정하면서도 온화한 노쇠를 두드려 만드는 이 제작 기법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우리의 귀한 기술이다. 노쇠를 두드려 만든 것은 소리가 좋아 악기로도 사용되었고, 왕실은 물론 사대부와 서민,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새와 모양은 달랐지만 생활 속 곳곳에서 애용돼 왔다. 이런 두드림이 빚어낸 우리 유기는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정말 素敵で、日本にはこういう銀食器ではなくて、ほぼお祝い事でも陶器の器とかなので、すごく新鮮ですね。 두드리고 또 두드려 만들어낸 소중한 문화 유산이다. 歴史を感じますね。シンプルなんですけれども無駄がないというか、はい、長い歴史を重ねてできてきた形なんだなっていう重みを感じました。すごく。 우리의 자랑스런 고유 문화. 그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특별한 박물관이 있으니 이곳에 이봉주 유기장이 평생을 바쳐온 작품들이 있다. (88) 서울올림픽 축하 공연용으로 400쌍을 만들어 기증했던 자바라. 일일이 두드려 만든 그의 손때가 묻은 악기다. 그가 두드려 만든 또 다른 작품, 득대징. 본래 불교에서 법당에 걸어놓고 의식을 시작할 때 치는 이 대징은 지름 1.6m, 무게 98kg으로 제작된 세계 최대 크기의 방짜징이다. 몇 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 만들어낸 득대징. 이렇게 규모가 큰 징을 만드는 작업은 지금껏 누구도 시도조차 하지 않던 일이었다. 이거 일할 때 인원이 몇 명 동원됐나게 되면 15명 내지 20명이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1994년도에 이 징이 완성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이 방짜 기법을 하는 징은 세계 이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이게 크더랬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 이제 기록은 이제 중국에서 깼지 않았습니까? 이제 중국서 세계에서 기록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걸 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더 크게 자기네가 이러한 인력은 할 수 없으니까
뭐 4m 50짜리를 맹글었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금년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중국에 그걸 가서 확인하러 갔더랬습니다. 더 방자 기법으로는 더 크게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물 기법으로 경쟁으로 크게 맹글하게 해주고 징에 대한 기니스북엔 올라가 있지만 방자 기법을 한 거는 지금 우리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보다 더 큰 거는 우리 사람이 맹글을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방자 기법은 여러 명이 동시에 두드리는 매질을 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수없이 두드린 흔적들. 방자는 분명 단순한 그릇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다. 그 의미를 숙명으로 받아들여 평생을 걸어온 유기장의 길. 박물관에 들를 때면 그는 납총유기의 본고장, 평안북도 정주군,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아시다시피 방자유가 본래는 평안북도 정주가 거기 원산지인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해방돼가지고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 기법도 없어지고요, 공장도 없어지고 방자 기물은 북한에선 생산할 국리도 하지 못하는데 다행히 피난 나온 사람들이 며칠 뭉쳐게 해주고 여기 와서 시작하면서 그래도 북한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가 언젠가는 거기 가서 이제 공방도 다시 부활시키고 또 박물관도 내가 거기다 개설하려고 짬짬이 작품들을 많이 만화들였어요. 그걸 만화들였는데 이제 어쩌게 살다 보니까 이제 80년이 훨씬 넘게 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어디 가능이 이젠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만은 대구시에다 쓰리 이것을 기증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워도 갈 수 없는 고향을 가슴에 묻고 그는 문경 땅에 자리 잡았다. 산 좋고 물 맑은 천혜의 고장. 수려한 산세와 지리적 여건들이 고향 정주와 꼭 빼어 닮은 까닭일까.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이곳 문경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다. 문경 가은에 부지를 마련해 꿈꿔오던 유기촌을 세우기까지. 그렇게 문경은 맨손으로 월남한 이봉주 유기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고 눈을 감기 전 고향의 유기촌을 만들어 전통 방자 기법을 전수하겠다던 그의 바람은 문경에서 이루어졌다. 방자 유기에 전념해온 그의 평생이 이곳에 녹아있다. 유기는 그의 인생이었고 유기의 모든 것을 걸어왔다. 작업이 한창이다. 쇳덩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리고 다듬어 모양을 내는 방자 유기. 흐른 세월만큼 전통 방식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일일이 두드리던 수작업의 일부분을 기계가 대신하게 된 것.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은 필요하다. 대부분 과정이 전부 다 1980년대 제가 한창 시절에 전부 다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많이. 이거 하면 이제 눈물이 오르고 원가 절감할 수 있고 더 정교한 작품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현대식 기계를 들여놓긴 했지만 다행히 전통 방식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방법에 따라 주물 기법과 방자 기법으로 나뉘는 유기. 방자는 순수한 구리 78%와 주석 22%로 정확한 합금 비율이 생명이다. 구리와 주석 합금을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이는 용해 작업. 물판에는 미리 소나 돼지 기름을 발라 쇠의 분리를 쉽게 해준다.
다음은 톱밥 위에 쇳물을 부을 차례. 톱밥은 기포 생성을 막기 위해 뿌려놓는 것인데 바둑알같이 둥근 노쇠 덩어리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기본 재료인 바둑이다. 성형 재료인 바둑이 나오면 소나무 수추로 불을 지펴 다음 작업을 준비한다. 똑같은 모양으로 쉽게 만들어지는 유사품들이 판치는 세상.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런 유행이 통하지 않는다. 소나무를 고집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반드시 솔나무 숯 아니면은 일을 못한다. 그저 외국에 솔나무 없는 나라에든 가봤는데 거기도 이제 역시 참나무나 이런 건 안 쓰고 솔나무처럼 이제 튀리하는 숯이 있어요. 이제 외국에도 가보면요. 근데 이게 솔나무 이거 불 피게 되면 첫째 불덩이 안 튀어요. 짝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 열이 참나무 쇠보단 이 솔나무 쇠가 더 열이 세요. 본격적인 방자 작업이 시작됐다. 불에 달구어진 바둑을 망치로 두드려 치는 내핌질. 내핌질은 4명이 모여 앉아 바둑을 얇게 펴서 느리는 작업. 매질을 계속하다 보면 바둑이 쉽게 되고 그러면 바둑을 다시 달구어 두드리는 작업을 계속한다. 이 과정에서 골고루 쇠가 달구어지지 않으면 바둑은 깨져버린다. 자기가 때려고 마음을 때려야지. 가상다리. 이게 내가 때렸는데 그 세게 때릴 뿐이 하지 말고 원래 공정 과정이 워낙 복잡해 숙련된 기술자들을 필요로 하는 전통 방식. 이렇게 혼신을 다해 매치고 두드려야 만들어지는 까닭에 예로부터 방자는 유기 중에도 으뜸으로 쳐왔다. 바둑이 달구어지는 동안 손때 묻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봉주 유기장. 한나는 막걸리 따르고 한나는 이 물, 통깨물이라고 그래. 그 통깨물 따라놓고 그 막걸리는 내가 먹고 너 일 배우려면 이 통깨물 너 이거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놈이 할 수 없어 그걸 마셨다고 일 배우려니까 얼마나 일 배우기 싶어서 그랬는데. 배고팠던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좀 데려가래. 우리나라 데려가래 작년에. 그 얘기래. 지금은 1인식을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거 지금은 원래 다 달궈야 되잖아요. 달군 시간이 이 매질하는 시간은 더 많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그냥 앉아 있어야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 건설적인 얘기하면 더 좋은데 그 얘기만 맨날 할 수 없으니까 옛날 구조는 내려온 전설 그런 얘기하고 이제 그러죠. 저녁 일찍에 그 워커 고도 있잖아 워커 그런 거 싫으면 안 돼. 구르동설이 할 때 석병주라고 그런 거 하면 자기 아들이 이제 미군 부대 다녔거든. 그때 그 워커 구두 그게 상당히 멋있었다고. 그 아들이 이제 미군 부대 다니까 어디서 한난지 암샘 먹어다 저렇게 그 새나올 째깔 딱 이만큼 해서 딱 신고 다녔다고. 그래서 그 쇠물이 그 워커 그 신발 하나 뒤가 버려서 발이 녹았다고. 그래도 옛날 사람이니까 지금 젊은 놈거들은 안 놔준다고 또 버리고 뛰어서 받쳐졌는데 딱 잡고 서리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더라고. 버리고 도망갈 거 아니야. 딴 젊은 놈거 두면은 그냥 아주 그걸로 늙은 사람이니까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냥 그 발이 녹아서.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마냥 웃지만은 못할 이야기다. 그 역시 작업 중에 한쪽 눈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일하다가 작업 벗고 일하다가 그 셰프티가 뛰어들어간 거예요. 옛날부터는 그런 사고 난 일은 없어요. 그게 처음이요, 내가 옛날부터. 이번엔
망치로 두드려 형태를 만드는 우김질. 우두머리인 원대장의 지휘 아래 중앙 부분을 오목하게 만들고 가장자리 부분을 도두어 올리는 작업이 한창이다. 더 꺾어내. 여기부터는 얇아져야지 이만큼 이거 춤이 올라가지. 여기는 얇게 못해. 여기는 얼마나 얇게 할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하고 소리 때려야 여기가 얇아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세게 때리려고 그러지 말고 딱바로 때려. 오늘 잘한다. 지금 우김질이에요. 우김질. 맨 처음에 한 건 네핀질이라고요. 하나씩 한 건 네핀질이고 그게 두 개 같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 우리가 그 보여주느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 일할 적에는 제대로 할 적에는 한꺼번에 이게 이건 두 장 붙었잖아요. 2장. 10장, 11장 붙였어요. 10장. 대야는 10장, 11장 붙였어요. 깽가리 같은 건 12장 이렇게 붙이고. 유기의 형태가 잡혀간다. 두드리고 또 두드려 우묵한 그릇에 틀이 잡히면 이번엔 겹쳐 붙어 있는 바둑을 한 개씩 떼어내는 냄질이 이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질 좋은 쇠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방자 기술은 배우기도 어렵지만 배우려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래서 아들이 유기장이로 살겠다고 했을 때 대견함보단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안 돼. 현재는 아직도 연습이 부족해. 연습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매일 잠 1시간이나 2시간 들자고 새벽 나와서 너무 잘 찌게 나와서 이게 달밤에 와서 앉아서 해야 돼. 방자도 우리 인생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두드리고 또 두드려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에 가까워지는 것. 귀가 낮아야 이게 제게 되거든. 닥침 망치를 이용해 형태를 바로잡는 닥침질이 끝나고 이제 불에 달구어 성형하는 과정, 재질이다. 원대장은 바닥 망치로 그릇의 모양을 원하는 상태로 평평하게 고르고 불에 달구는 담금질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꼬이거나 비틀어진 형태를 바로잡는다. 그렇게 방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남들은 안 믿더라고요. 전에 한번 어디 가서 제가 대신 한번 그 모임에 갈 일이 있어 갔는데 상가집에 갔는데 우리 아버님 일하시느라고 못 나온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고 80 넘으면 무슨 일을 하냐고. 아 진짜 일하신데도 현장 가면 일한대요 그랬더니 다 거기 계신 분이 다 안 믿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와서 현장 와서 보시면 다들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건강하시죠. 이게 원래 타고난 그 뭐라나 체질하고 또 계속 일하면서 단련된 그 건강 때문에 그러신가 봐요. 지금 취미를 갖고 계신 게 하나도 없어요. 일 외에는 어떤 뭐 좋은 취미를 갖고 계셨으면 이제 말년에는 그 취미생활 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게 멋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님은 일이 취미가 되셔가지고 그냥 그래도 이제 남들 보는 눈은 좀 틀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냥 힘 닿은 데까지 조금 일하는 게 그게 취미생활이고 건강관리인 거 아닌가 해서 주변에서는 말리라는데 제 입장에서는 하시는 게 체력 단련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아들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뜨거운 피가 흘렀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토록 싫다던 유기장의 길을 자청한 아들. 가업을 이어받은 아들은 1989년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대회 사상 최초로 유기 부분 대상을 받았다. 그리고 어느새 아들은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지닌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고 그만큼 세상도 바뀌었다. 전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대식으로 달라졌다. 요강과 대야는 식기와 악기로 바뀌었고 수작업은 대부분 기계화된 것.
만약 전통 방식을 고집스럽게 답습했다면 오히려 전통은 제빛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현대화된 시설은 장정 여럿의 몫을 해내고 있고 그런 변화를 장인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옛날 기법으로 본래는 이제 숯을 녹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세대 와서 이제 연료, 가스 이런 걸로 녹이는 걸로 개발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기름으로 녹인 거는 뭐 저와 같이 하는데 좀 더 이제 발전적으로 하면 전기rol로 녹여보는 거예요. 전기를 해서 실패도 보고 또 성공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한 80, 90%는 새로운 기법으로 이제 개발됐다. 뭐 당장에 뭐 먹고 살기 위해서보다는 앞으로 자녀들, 후세대를 위해서는 이것도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전통 기법은 또 그때들 하고 좀 더 발전적인 기법을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오게 되면 주로 그런 얘기죠. 뭐 어떻게 하면은 옛날 지금 왜 우리 그 새너기 날 반디 몰라요. 그래서 열에서 그냥 불 오고 뭐 열나고 소리 시끄럽고. 근데 이게 우리 세대에 해먹던 놈들이나 해도 이제 우리 자식들 손주들도 그거 누가 그거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 세대에서 이거는 바꿔놓자 이거죠. 전통을 바탕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전통을 살리는 것임을 장인은 알고 있다. 이거 뚜껑 덮는 것도 빨리 덮어보고 그거 다 텃밭 탄 다음에 덮어보고 그것도 시험 받아봐야 돼. 전통은 변화와 진통을 겪어가는 중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전통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것임을 장인은 믿는다. 자기가 이제 이 일을 좋아서 하는 거 다르고 뭐 또 억지로 뭐 마지못해 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적성에 맞고 또 열심히 해요. 뭐 보통 사람보단 뭐 자식이라 생각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 옛날에 집세기 장사가 아들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안 가르치다 마지막에 돌아갈 때 가르쳐줬다듯이 봐도 별거 아닌데 스쳐가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큰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큰 도움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 도움을 캐치해가지고 자꾸 발전적으로 나가는 거죠. 뭐. 서울에 올라온 김에 옛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먼저 들른 곳은 용산 후암동. 이곳은 스승이자 은인인 탁방주의 방자유기 공장이 있던 곳이다. 그러니까 60년이 넘어서 48, 50년도부터 지금 62년이거든. 지금 자상한 채만 전보센터에 세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때야말로 정말 시집가는 아가씨가 요강대에 없던 시절 못 가는 시절이라 밤낮 했습니다. 여기서 밤낮 일했어요. 뭐 그 당시 북한에선 일자리도 없지만은 어디 가서 하루 노동한다면 표준이 얼마면 쌀 2대예요. 쌀 2대인데 이 원대장은 밤낮 일해가지고 할래 쌀 2가마를 벌더라고요. 아련한 추억이 밀려온다. 월남 후 먹고 살기 막막했던 시절, 그는 무작정 서울에서 가장 큰 유기 공방을 운영하던 탁방주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밑에서 사원 일부터 배웠는데 그것이 유기장으로서의 첫걸음이었다. 인민군하고 그 유엔군하고 28날 여기서 육박전 했던데요. 여기서 그거 다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9.28 수복할 때도 여기서 먹고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장이 바로 여기에요. 이제 그 살림집을 뜯고서 이제 공장 했으니까 10년이 뭐 강산에 변해지 뭐 60년 전이니까 뭐 말할 말이 없죠. 한국 전쟁 이후 대구를 거쳐 제주까지 피난을 갔던 그는 바로 이곳 염창동에 방자유기 공장을 차렸다. 다른 흔적은 다 없어졌는데 바로 요거 하나 남아있어요. 내가 살던 흔적은 지금 다 나무 소유로 됐지만은 그냥 요 지붕 요거 보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요 벽돌로 쌓고
또 보일러 놓고 했던 집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기서 다 훌륭하게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에 기억에 많이 남냐면은 제가 한평생 살면서 혼자서 월남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아들 둘, 딸 둘을 여기서 전부 다 국민학교 보내고 중학교 다닐 그런 시절이에요. 번창하던 유기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 그릇이 활개를 쳤고 결국 공장은 남의 손에 넘어갔다. 우리 안 식구가 엊그제까지 사장 마누라들했는데 염철과 골목길에서 호떡 장사했어요. 이런 거장입니다, 이거.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중요 무형문화재 제77호 기능 보유자로 전통 방자유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평생을 불가마 앞에서 쇳덩이를 달구고 두드려온 삶. 노쇠 파편이 튀어 한쪽 눈을 실명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지만 독이 없는 방자라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말하는 그는 장인은 장인이다. 벼름질이 끝난 노쇠를 가질로 다듬는 작업. 쇠의 모양을 내는 망치질도, 쇠의 강도를 내는 담금질도 모두 노련한 기술이 필요하다. 동그랗던 쇠 조각은 어느덧 모양을 갖춰가고 형태를 잡기 위해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지고 장인은 두드리며 업이 아닌 예를 쌓는다. 두드림, 그것은 곧 방자의 기본. 무르익은 불길에 혼신을 다해 맺히고 두드린 방자를 더 단단하게 단련시킨다. 장인의 매질과 펄펄 끓는 불의 혼으로 생명의 그릇을 만드는 작업. 이제 노쇠의 본색이 나오도록 깎아내는 마지막 가질 작업을 통해 방자는 장인의 손끝에서 본래의 은은한 속살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 조상은 노쇠를 이용해 그릇뿐 아니라 각종 식기구와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다. 두드린 망치 자국이 은은하게 살아있는 금빛 예술품. 한때 불편한 구식 그릇으로 외면받던 놋그릇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온성이 뛰어나 더 오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식기구. 음식이 돋보여 정갈하고 멋스러운 아름다움과 건강함이 살아있는 우리의 방자다. 손질과 보관이 까다로워 예부터 시집살이보다 더 매운 것이 놋그릇 닦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방자는 우리 민족에게 널리 사랑받아왔다. 방자에 담겨 한 상이 가득 차려진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한국의 멋이 살아있는 밥상. 이렇게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음식의 맛은 아닐지. 방자를 다뤄보니까 방자가 우리 살아있는 인체하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안 좋은 독성이 들어가면 색깔이 막 변하고 또 세제 같은 거 쓸 때도 조금 안 좋은 세제를 쓰면 막 얼룩해지고 우리 인체 같아요. 아주 이게 세심하고 섬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뤄야 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돼요. 이봉주 선생님만을 고집하는 게 진실하니까. 요 방자라는 게요, 막 주물로 찍어 나와도 되거든요. 그런 걸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자로 해서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방자루라는 거는 그 방자루 두드려서 만들 때 깨지지 않은 그 주석과 납가의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이 맞아서 두드렸을 때 깨지지 않고 그릇이 형성될 때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살아있는 인체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손으로 만들어 이쁘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비율이 맞아서 살아있는 인체하고 똑같은 그릇이 된다. 그게 방자의 의미가 있어요. 일본 황실의 보물 창고인 정창원. 방자 기술이 없던 그들은 신라에서 가져간 방자 숟가락 700여 점을 보관 중이다. 몇 해 전 정창원에서는 이봉주 유기장에게 방자에 관해 면담을 요청해왔다. 비록 사진이었지만 우리 선조들이 만든 것이 분명한 우리 유산들. 어찌나 잘 보관이 돼 있었는지 두드림의 흔적은 물론 당시 종이에 적혀 계산된 유기의 질량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유기 역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소중한 문화유산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기원전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부드러운 금속인 구리를 주석과 함께 녹여 단단한 청동을 만들었고, 메소포타미아의 청동 문화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건너왔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자 유기 문명이 시작된 곳, 보스포러스 해협의 아시아 대륙, 오리엔트의 히타이트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해 만든 청동 무기를 앞세워 광대한 제국을 세웠다. 수백 수천 년 전 유기 문명의 흔적 앞에 이봉주 유기장이 섰다. 동서양의 교차로이자 인류 문명의 박물관으로 불리는 터키. 청동기 시대를 호령하던 그 자취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동서문명 가교의 현장들. 청동기 시대 세계 최고의 도시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흔적은 이렇게 생활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스탄불과 로마, 그리스의 고고학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 이스탄불 국립고고학박물관. 수많은 전시 작품 중 여든 유기장의 눈길을 사로잡는 유물이 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유기다. 우리나라를 말하면은 우리 조상을 쓴 주물식기 그런 거.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국의 노쇠화는 또 다른 매력을 지녔다. 일과 보게 되면은 일인 데서 이제 먼저 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인도, 중국, 인도로 흘러 들어왔을 때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게끔 또 이제 좀 모델도 좀 바뀌고, 또 양반 그릇, 또 일반 서민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유기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이제 발달돼 있다, 이제 그렇게 죽기 전에 확인하고 지낸 기회가 됩니다, 이번에. 오늘날 방자 기술을 가진 나라는 몇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외에 이곳 터키와 중국, 인도네시아 정도. 수소문 끝에 터키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는 유기 공장을 찾았다. 이스탄불 외곽 보스포러스 심벌즈 공장.
이봉주 유기장이 한달음에 공장 안으로 들어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상들은 수틀 했는데 60년대 이제 수틀 못 굽게 하니까 일시적으로 곡수를 썼어요, 우리가. 곡수. 지금은 곡수를 안 써요. 우리도 한때 전통 방식에서 사용하던 연료 코크스. 그러고 보니 20, 30년 전 우리의 시설과 비슷한 풍경이다.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 하는 것도 보고 이제 내일 하는 것도 보지만은 이것도 없던 데 끝에 가게 되면 이제 망치를 빼서 여러 사람 앉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안 해요. 전부 다 자동으로. 옛날과 다방가든 내 끝판에 자동으로 하나 따르면 딱 내려가잖아요. 그거매로 망치 이거 좀 이렇게 때리고 있잖아요. 거기선 기계로 전부 자동으로 서다 딱딱거리 나오게 해요. 앞으로 아무리 발전돼도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발전시켜야지 이거 뿌린 거 없으면 중구난방이 전부 떠져나가거든요. 기본은 살려놔두고 그걸 응용해야 돼요. 계속 우리 원형은 계속 소중한 거죠. 여기. 30년 전 심벌지 제조사인 미국 질지안사의 초청으로 그는 서양의 방자 기술을 보고 왔다. 터키인 후손이 세운 회사였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방자 기법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원형은 소중하다고 믿는 그다. 가뜩 안 해. 전기동 그대로인데? 전기동 그대로. 그건 더 녹일 뭐나야. 탄도 두고. 더 녹이려고 그러잖아. 더 녹여야 되잖아. 구리와 합금을 넣어 쇳물을 달구는 방식. 방식은 같지만 우리와 다른 점도 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앞서는데 딱 한 가지.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여기 물이 가게 되면은 폭발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다 물을 잔뜩 붓고 그 위에다가 보여. 근데 그게 이제 폭발하지 않더라고. 우리도 해봤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다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근데 이거는 그거 하나는 우리보다 이제 좀 앞서 있고 우리 조상들은 물에다 보면 아직 그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건 물에 보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얇게 늘리잖아요. 저거 이 용매술이 붙여가면 되게 얇게 못 늘려요. 다 갈라져서. 쇠판 위에 기름을 바르는 방식은 같은데 그 위에 정말 물을 붓는다. 물과 쇠와 불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그들만의 특별한 방자 기법. 팔팔 끓는 쇳물을 물 위에 그대로 붓는 작업은 보고 있어도 신기하다. 녹인 쇳물을 틀에 부어 달구어진 쇠는 바둑알같이 둥근 덩어리가 되었고 이것을 아변 프레스로 눌러 얇게 편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나무의 열을 이용해 타고 남은 수추로 쇠를 달군다는 것. 아주 원시적이죠. 원시적이면 합리적이고 지금 이 나라는 이 나라대로 이제 서산이 사전이 있게 돼요. 다른 것은 이제 중국은 숲탄이가 스톤들만 쓰고 여기는 수톤 아니고 그냥 나무, 화목.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것은 우리나라 조상들은 전통 기법을 한다는 것이 이제 꼭 설랑 수틀려야 됐거든요. 여기 수틀 맹길기 이전에 그냥 나무를 그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나라 조상들보다 더 효과적이겠죠. 우리나라 일단 수틀 맹기는 서문하는 게 많잖아요, 열이. 근데 그 유술맹 그 열을 몽땅 다 이 사람들은 응용하네요. 우리 조상들도 처음엔 이렇게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된 거예요. 좀 발달돼가지고 숯 굽는 사람 굽고 이제 쓰는 사람 목탄 눌러만 쓰고 이제 그랬다고 하나 이제 그건
생각하는 거죠. 얇게 펴져 달궈진 쇠판을 기계로 눌러 더 얇게 펴주는 작업. 터키의 방짜 기법은 그들 나름의 방식 속에 지켜지고 있었다. 이번엔 일일이 손으로 두드리는 진짜 방짜 작업이다. 방짜 기술자들이 모여 앉아 골고루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데 대한민국 최고 방짜유기 장인도 힘을 보탰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쇠를 두드린다는 것은 노쇠의 질긴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그렇게 두드림을 거친 악기를 매끄럽게 다듬는 마무리 작업. 품질 좋은 터키의 방짜 심벌즈가 탄생했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전통 방식의 악기다. 방짜 기술도 여기가 이래 원료라는 그런 느낌이 예. 뭐 물론 여기서는 가서 어느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게 또 다양하게 뭐 여강도 맹글고 뭐 대야도 맹글고 이제 발달시킨 거는 우리가 믿어요. 그거는 있잖아. 이제 그 한국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지금 마침 발달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아까도 그 통영 얘기되면은 이것이 뭐 저 독일인가 이런 데서 이제 해서 거의 두껍고 뭐 그것만 이제 얇은 건데 여기 와가지고 터키 조상들이 얇게 더 유연하게 잘 맹글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많이 더 발달시켰다. 먼 이국 땅에서 유기장은 벌건 쇳물과 마주했다. 불과 쇠가 만들어낸 그 장엄한 생명 앞에 장인은 또 다른 꿈을 꾼다. 공간에 허락하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후세대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한번 글로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능력이 있으면은 뭐 그 연례대체 또 유기 기법의 발달사라고 할까요? 내가 느낀 거, 내가 체험하고 내 평생에 그 실제는 우리나라도 유기 그 제작 기법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수트로 그거 제가 배울 때 원형 그대로 해왔을 거다 생각되게 해주고 그냥 제 세대에 와가지고 특히나 1980년대에 와가지고서는 확 변했거든요. 다른 사람도 발전했지만은 연료대체 또 뭐 로라를 쓴다든가 해머를 쓰는가 기계화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원가 절감하고 또 더 그 원형보다 더 정교한 작품을 맹글 수 있고 원형 기법과는 못할 수 있는 작품을 하거든요. 이거 발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달하는 과정이 제가 그걸 기록해 놓는 것이 죽기 전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갑니다. 80평생 한국 유기의 맥을 이어온 이봉주 유기장. 유기는 단순한 노쇠 이상의 예술이자 꿈이자 그의 인생이다. 그 특별한 전통을 알리고 이어가는 일. 두드리고 두드려 단단해지는 쇠처럼 더 단단하게 유기장의 길을 걸어야 하기에 남은 여생 그는 두드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 제자들인데 그 현재 밥 따먹은 밥그릇 맹을 진깽가리 맹그는 거에 열중하지 말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작품을 맹글 줄 노력하라. 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려 여든 평생을 해온 일. 정성으로 녹인 노쇠를 부어 만든 질 좋은 그릇. 방자라는 그 두 글자에 평생을 업으로 삼고 살아온 유기장의 삶이, 유기장의 꿈이 오늘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